사모펀드 쪽집게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주 보니 좋은 건가요? 바쁘네요. 아침에는 뉴스공장, 저녁에는 한겨레 라이브. 네, 메뚜기도 아닌데 아주 취재는 한철. 언제 하나요? 오늘 조금 방송 위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일단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검찰의 압수수색,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네. 어디 압수수색을 한 거죠? 오늘 가장 주목을 한 장소는 서울 방배동 자택입니다. 예. 지금까지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한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랬었죠. 오늘로써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예. 강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아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충북대와 아주대 예. 법학전문대학원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요 두 군데를 같이 들어갔다라는 건 지금 이제 오늘 압수수색이 어쨌든 메인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는 이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해서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검찰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을 언론들이 썼었었는데 오늘 또 건넌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그 했습니다. 뭐 루비콘강이 많아요. 루비콘강 건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를 끊었다 이런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쓰는데 오늘은 예. 하여튼 굉장히 전격적으로 예상을 전혀 못했었는데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안 했었잖아요. 네. 왜 오늘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이제 그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검찰이 거놓은 어떤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수사를 하지 않는 부분.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가 한 80~9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도 한 번은 조국 예. 장관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예.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수사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국 장관 의혹 관련된 여러 가지가 혐의가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펀드의 주인은 누구 거냐, 그리고 예. 입시 비리가 실제 하는 문제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 예.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국 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모습을 예. 보임으로써 지금 어떤 이 수사의 양상, 수사의 뭐 결기 이런 것들을 검찰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쪽에서 오늘 압수수색에 대한 평가를 한 거 보면 그동안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검찰발로 이제 언론 쪽으로도 피의 사실이 많이 흘러 나왔는데 막상 수사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니까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 망신 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오늘 표출이 됐는데요. 먼지 털기. 네, 먼지 털이기 수사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과 정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모양새가 연출된 지가 이미 예. 오래됐고, 예. 그 차원에서 언젠가는 뭐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오늘 진행이 됐고 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혐의들이 여전히 예. 의혹으로 남아 있고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 계속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부풀려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보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동시에 조국 장관의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자녀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조선은 셀프 발급 뭐 네. 이런 자극적인 제목도 일면 톱으로 내보냈는데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조국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압수수색을 해서 본 PC에 그게 있었다는 건 아닌 거죠. 네네. 사실 이 시간 순으로 따져보면 네네. PC는 전에 이제 제출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저는 묘하게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조금씩 네. 이제 그 파편적인 사실들을 흘려주고 그 내용들이 기사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래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게 명분이 있고 대단히 지금 시급한 일인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그러니까요. 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받는 이제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그 컴퓨터는 이전에 이미 제출된 컴퓨터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사실 언론이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수사기관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라는 거를 듣고 예. 그 부분들을 물론 검찰이 그런 얘기를 흘려준다고 해서 아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의 출처, 소스는 어쨌든 검찰일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검찰이 직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이제 의심을 계속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보면 야
그 뭐가 더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조국 장관 당연히 집에.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그러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명분도 있고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 저런 보이죠. 예,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네. 거죠. 묘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 어려운 네. 사모펀드 의혹에 관해서 1차 정리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오늘은 그 사모펀드 관련돼서 네네. 코링크 PE라는 네. 거의 실소유주, 네. 실제 운용자, 네. 이게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아니냐라는 네. 검찰 쪽 시각에 반하는 네. 어떤 녹취록이 네. 있다고 보도는 1차 했고 네. 그 녹취록을 오늘 최초로 공개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입수했던 그 익성 이모 부사장과 조국 오촌 조카의 그 직접 통화 녹취를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듣고 나서 얘기를 할까요? 네, 뭐 신상보호를 위해서 약간 음성 변조를 했는데요. 뭐 예. 들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예. 했으니까 한번 듣고 말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지금 필요했는데, 근데 뭐 얘기 다 드렸어요. 일단은 이제 얘기 나눴던 이제 구도대로 일단 끌고 가시는 게 맞겠다고 설명을 드려놨고, 뭐 중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단계도 잠깐 뭉 뛰어라 그러셨잖아요. 말씀드리니까 다행인 게, 현대 주주가 사무에서 맨날 대상님 필요할 때마다 돈 갖고 오시는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최대 주주시래요. 저희 익성 주주시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 관계 바로 얘기 주셨고, 그 12월 달까지 일단 알을 한번 잡으라 그러시고, 자꾸 이제 불협합이 나니까, 지금 저는 이제 상장 후에 하자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알을 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방금 들으신 녹취록은 익성의 부사장인 이아무개 씨가 조국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 한테 한 말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 통화 전체 분량은 한 5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합니다. 사업 관련된. 근데 전체적인 이제 대화 맥락은 예. 이모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계속 지시, 그러니까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전달 사항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하자, 저렇게 예. 처리하자 이렇게 이제 지시하는 그리고 인물의 죄송합니다. 인물의 관계들을 설명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보면 회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 구도 그리고 네. 어떤 안 네.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네. 그건 어떤 겁니까?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좀 사전에 알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 이 당시에는 예. 코링크 P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립 전이니까.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설립 한 5개월, 4, 5개월 전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코링크 P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코링크 P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녹취록이 2015년 9월 달에 9월인 네, 거죠. 9월에 녹취고 예. 코링크 P는 2016년 2월 달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코링크 P라는 이름도 없었을 시절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 시점은 예. 익성이 우회 상장이 아니라 직상장을 추진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떤 다른 회사와의 합병이나 예. 상장사를 인수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아니라 익성을 자체적으로 예. 직상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었던 때입니다. 익성 자체로 700억대, 100억대에서 네, 700억대로 100억대가 됐죠. 성장한 네. 탄탄한 회사였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직접 상장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이해하시고 들으면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도대로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놨다라는 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성이 당시에 하청업체, 그러니까 밴드 업체로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나 수익률에 좀 의문이 있다라는 예. 회계 보고 검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유망한 업체를 하나 인수를 하는 어떤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예. 그 구도는 구도대로 끌고 가자. 예. 이 얘기를 지금 회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 예. 그 기획안을 12월 달까지 짜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안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걸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예. 만드는 안을 12월까지 짜오라고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계속 통화를 들으면서 예. 설명도 듣고 이 코링크 관계자들한테 했는데 상장 후에 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는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녹취에서 들으셨을 텐데.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익성을 먼저 직상장을 하고 예. 그 후에 또 이렇게 합병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른 기업체를 찾아서 합병하는 덩치를 게 키우는. 예. 낫지 않겠냐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예. 뭐냐면 코링크피 설립을 좀 천천히 하자라는 말씀도 내가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 예. 예.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러지 말고 일단 원래대로 안을 짜와라. 예.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 이 예. 내용을 전달하는 녹취입니다. 그러니까 부사장은 원래 계획대로 네, 네. 익성 자체적으로 상장을 하고 추가로 네.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든지 덩치를 키우는 그런 걸 추진하는 쪽도 보고를 했으나 드렸더니 익성 쪽에 회장님 네. 성함은 나왔죠. 네, 이봉직 회장이 예, 이봉직 회장의 지시사항은 그게 아니라 뭔가를 설립하는 네. 안을 12월까지 짜봐라. 네. 이거는 그동안 그 코링크 P의 실소유주, 설립자 이게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언 아닌가요? 네, 그 논란은 이 네. 녹취를 통해서 저희가 뭐 한겨레 보도 등을 통해서 한 이제 챕터는 정리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애초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던 그랬었죠. 코링크 P의 실제 설립자와 소유자가 정경심 교수고 예. 그것을 오촌 조카를 통해서 차명 소유한 거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 녹취는 코링크의 설립 지시가 일성 이봉직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예. 그리고 저희의 지난주 보도에 나왔지만 이 코링크를 처음 만드는 이제 등기를 할 때 자본금도 상당 부분이 익성 쪽 자금인 것으로 지금 저희가 취재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 자본금이 1억 원이었는데 네. 8,500만 원이 익성으로부터 왔고 네. 1,500만 원은 조범동 씨가 자체 조달을 했다라는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링크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가 그 오촌 조카에게 빌려줬던 대여금이 예. 그 코링크를 유상 증자할 때 사용됐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예. 코링크의 설립 지시나 기획은 익성 쪽의 어떤 아이디어 혹은 지시로 시작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제 녹취록에서는 코링크의 설립 네. 그리고 실소유주가 익성 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녹취록이고 거기에 대한 이 녹취록 말고도 관련자들의 증언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관련자들의 증언도 이 녹취록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들의 이제 예. 녹취를 오늘 밝혀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나 검찰에게 여러 이렇게 소환 조사를 받거나 예.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 신상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음성 대역을 썼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분들의 음성 파일을 직접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일단 지금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실소유주 논란 관련한 저희의 예. 취재를 녹취를 한번 보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실 녹취는 앞에 거는 2015년 9월에 익성의 부사장과 조범동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였고 네네. 지금 두 번째로 들으실 녹취 내용은 김한 기자가 취재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한 기자가 익성 쪽 관계자인데 네. 이분도 검찰의 수사 대상일 수 있으므로 신변 보호를 위해서 네. 음성 변조한 게 아니라 대역으로 네네, 누가 그렇습니다. 한 거죠. 예, 한번 들어보시죠.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냐? 익성입니다. 익성의 개인 자금 40억 원을 조범동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조 씨가 그걸 자기 입으로 수차례 얘기했어요. 검찰이 보는 대로 코링크는 조국 장관과 정경심이 공동 설립해서 차명 소유한 건가요? 검찰 시각이죠. 검찰은 익성으로 가는 돈에 대해서는 차단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언론 입장이고요. 네. 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이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선 네. 사실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거는 제대로 된 쟁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설립자가 있고 운용자가 있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애초에 쟁점이 실소유가 누구냐로 이제 돼갖고 예. 마치 가명에 예. 혹은 그 장막 뒤에 실소유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그리고 있던 네. 그림이었던 거죠, 네. 그게. 근데 지금 뭐 코링크와 관련된 뭐 자본금이 어떻게 증자가 되었고 이런 이제 등기상의 대표자들이 누구였는지 이런 네. 부분들은 이제 서류로 네.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검찰은 지금 현재 다 차명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여러 언론이 실소유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다만 코링크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소유가 누군지 여부는 상관없이 네. 실제 수혜를 누가 받냐 이게 익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예. 익성의 개인 자금 40억 원을 자기가 관리한다. 이런 방식으로 관계자들이나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해 왔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했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뭐 그거는 투자 관계에서 내가 그거를 뭐 통장에 갖고 있는지 아니면 현물로 갖고 있는지 주식으로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진 않지만 예. 나는 익성 자금 40억을 갖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예. 거를 수차례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게
그 수사 초기에 만나서 이분은 코링크 P에 투자한 예, 관계사 대표인데요. 관계사. 네, 예. 그런 부분들 이제 가서 진술을 했을 텐데 그 왜 검찰이 근데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하고 있을 때는 익성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을 예. 때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대뜸 한 얘기가 그게 검찰의 시각이다 바로. 그러니까 검찰은 익성으로 가는 돈에 대해서는 예. 차단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 언론도 다 익성 얘기는 안 쓰고 있지 않냐. 예. 이 얘기를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는 제가 취재를 시작하고 초기에 이제 예. 들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익성이란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군요. 네네. 그러면 검찰은 왜 검찰의 시각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검찰은 왜 조범동 씨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실질 대표일 것이다라고 보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련자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예. 코링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신상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음성 대역을 썼고요. 저희 마찬가지로 음성 파일은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이 제가- 들을 내용은 코링크 쪽 관계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2017년 초부터 오촌 조카인 조 씨가 조국을 팔고 다녔어요. WFM 회장을 끌고 온 거죠. 이 판에 존재하면서 40억 원 돈, 그러니까 시드머니로 굴리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건 소재죠. 여기는 음극재라는 소재가 있어요. 익성이라는 본체도 있고 이쪽 인맥도 있죠. 조국이라는. 예. 네. 지금 말씀한 코링크 관계자 네. 쪽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17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제가 예. 코링크가 임의적으로 구분을 하면 첫 번째 시즌이 있고 예. 두 번째 시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분기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누는 지점이 예. 조국 장관이 이제 그때 민정수석이 되죠. 2017년 5월달에. 예. 그리고 2017년 7월달에 그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범동 씨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의 정경심 교수의 돈이라는 건 특정이 됩니까? 네, 그건 뭐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판매한 금액을 이제 들어온 자기 가족으로 예. 블루펀드를 통해서 넣은 예. 돈이 예. 2017년 7월에 이제 블루펀드에 13.8억이 들어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조범동 그 조국 장관의 조카가 예. 실질적인 이제 대표가 예. 됐다라는 진술을 저희가 이제 복수의 사람들에게 확인을 했는데요. 조범동 씨의 역할이 커졌다는 거죠.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예. 실제 아주 오래전에는 그 조 씨가 조국 장관의 조카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시점부터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예. 이런 이제 진술도 저희가 들었는데 그게 이제 코링크의 시즌 2의 시작인데 지금 이제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건 어떤 때 수사 단계 초기에서는 시즌 1 때도 조범동 씨가 사실상 대표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경심 씨의 돈을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대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설립 자본금을 내고 예. 시즌 1 때도 대표인 것처럼 활동을 하고 그게 쭉 이어진 거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 예. 지배적인 시각이었는데 예. 저희가 이 히스토리를 쭉 그 시간 순으로 늘어놓고 보면 처음 창립했을 때 지금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기서 이제 검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저게 이제 1, 2기의 구조인데요. 예. 코링크 P가 있고 그 밑에 레드펀드가 레드펀드. 있습니다. 우리 레드펀드는 포스링크와 익성에 투자를 합니다. 예. 이 시기의 돈은 기본적으로 익성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40억 정도 되는 네, 거죠. 40억 정도 되는 돈.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녹취에서 확인했지만 익성의 지시로 코링크 P를 만듭니다. 예. 근데 이 관계는 레드펀드를 청산을 하면서 익성 쪽에 여러 이익을 달성시켜 줍니다. 예. 실제 가수금도 정리가 되고요. 가수금 정리가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중소기업을 하다 보면 매출 증빙이 안 되거나 뭐 회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회계 장부가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그게 이제 비자금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예, 있고요. 회계 그다음에 장부에 제대로 네.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취재 과정에서 금융 쪽에 계신 분들한테 들은 건 상장을 하기엔 회계 장부가 너무 이쁘지가 않았다, 익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건전하게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 정상적인 투자가 들어와서 이 그 재무 구조가 좋아진 것처럼 이제 만들 필요가 있었다. 상장을 네. 하려면 이제 그러니까 레드펀드를 거치면서 익성의 회계 장부가 그 표현대로 하면 좀 이뻐졌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가. 근데 이게 익성이 기본적으로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한 재무제표를 보지는 못하지만 예. 이제 그런 의도가 달성이 됐을 거로 추정이 되고요. 예. 폴스링크를 통해서는 상장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 우회 상장을 시켜서.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달성이 뭔가 안 된 것 같아요. 다만
이 투자를 통해서 이익금을 얻었는데 그 이익금을 익성 쪽에서 회수했다면 이제 요뭐 펀드, 레드 펀드로 애초에 기획했던 목적은 달성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익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레드 펀드 코링크피 설립 초기에 레드 펀드를 만들어서 그 이익이 대체로 익성을 향했다면 익성의 그 코링크피를 설립한 쪽 그리고 실제 이득을 본 쪽은 네. 익성이다라고 네, 네. 명쾌하게 얘기를 네, 할 그래서 수 있는 저희가 취재했던 분들은 수혜를 누가 받는 구조, 수혜를 누가 받느냐는 구조가 중요한데 네. 그게 바로 익성이었다. 일기 때는. 돈의 흐름과 그 돈으로 이익을 본 쪽이 어디냐 네. 그걸 보면 이것의 주인이 보인다 뭐 네, 이런 그렇죠. 논리인 놀린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설립자, 실소유주 이 모든 것 주도한 쪽 이익을 본 쪽이 조국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아니고 결국 거기에 관여는 했지만 네. 이득은 익성 쪽이 다 봤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일기까지의 구조가 어느 정도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는 예. 과정이고요. 지금 방금 전에 들은 예. 녹취에서 나오지만 2017년 초부터는 예. 이제 이 오촌 조카인 조 씨가 조국을 뭐 약간 속된 말이긴 하지만 팔고 다녔다. 예. 이런 얘기가 내가 조국의 조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누군가들에게 주변에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옵니다. 예. 그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온 건 시기적으로 보면 민정수석이 돼서 그 주식을 갖고 있던 주식을 백지 신탁하고 예. 그거를 간접 투자 방식으로 투자해야 됐기 때문이죠. 예. 근데 어쨌든 오촌 조카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네. 돈이 13.8억이 들어와서 그 전에는 남의 돈이었고. 그렇죠. 그 13.8억이 전액 블루펀드에 투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블루펀드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웰스 CNT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이 되죠. 예. 그리고 이때 아까 녹취에서 들었지만 투자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 내가 돈을 굴리기 시작하고 이 예. 돈이 어떤 굴러가는 동안 이런저런 사람들의 투자자들을 당연히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드머니다. 또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 불리는 돈의 규모가 있으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조 씨가 이 40억 원, 레드펀드에 40억 원 자금을 굴리면서 예. 굉장히 좀 다양한 투자자들을 접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에 한 명이 지금 배터리 펀드에 들어와 있는 예. WFM의 회장인 거죠. 우 회장인가요? 네, 우 회장입니다. 또 이분이 넣은 돈, 그러니까 예. 배터리 펀드가 한 80.1억 규모로 그 운영이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돈이 합쳐져서 이 돈을 오촌 조카가 운영하는 예.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코링크 2기의 시점입니다. 근데 앞선 녹취록에서 보면 조국을 팔고 다녔다. 물론 이거는 그 관계자의 일방적 일반적인 증언이긴 하지만 네. 조범동 씨가 조국을 팔고 다녔다 이런 표현이나 그 소재라고 네. 표현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여기에 투자하면 좋은 호재 정도로 그렇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익성은 음극재라는 소재가 있고 네. 오촌 조카에게는 익성이라는 본체도 있고 또 인맥도 있어요. 조국이라는. 네.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 네. 혹은 실세라고 표현되는 조국 장관이 내 등 뒤에 있다. 네. 실제 조국 장관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 네. 예. 그렇게 조범동 씨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광 효과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투자 예. 시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소문과 예. 내 뒤에 누가 있다, 이 자금이 누구 것이다 이런 소문만으로도 출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자들은 여기는 안전하다, 최소한 망할 그렇죠. 일 없다. 네. 그리고 고수익의 가능성이 크다. 네. 정부의 역점 사업, 중점 사업 쪽에 투자할 수 있지 네. 않겠냐. 혹은 네. 미리 좋은 정보를 빼낼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바랄 수도 있겠죠. 네,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 안정적인 회사,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재, 예. 그리고 실제 자금인 거죠. 근데 코링크 2기가 돼서 조범동 씨가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모두 맞출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1기에서부터 2기를 관통하는 700억대 규모의 안정적으로 대기업, 재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에 납품을 하는 업체와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이 자금을 갖고 2차 전지, 배터리라고 하는 그 편한 대로 네, 얘기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재, 신기술을 어쨌든 확보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요 세 박자가 맞아지면서 지금 그림을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시기에 웰스 CNT와 WFM 그리고 그러니까 신기술을 갖고 있는 IFM으로 엮이는 예. 이 세 축을
조범동 씨가 운영을 이제 할 수 있었고 예. 이 부분에서 IMF가 갖고 있었던 특혜를 웰스 C&T와 공유를 시킵니다. 예. 그리고 실제 WFM을 생산 공장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이 계획을 돌리는 물론 여기서도 최대 투자자는 WFM 회장인 그 우 회장입니다. 예, 거기서 한 80억 정도가 오나요? 네네. 근데 이 운용, 이 펀드의 운용의 어떤 기획과 예. 책임은 이때부터는 조국 장관의 조카가 지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취재의 결론입니다. 이 우 아무개 회장이란 분, WFM 회장, 이 신성석유 네, 그렇습니다. 쪽에 네. 관련된 분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를 뭐 익성과 신성의 펀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가장 큰 투자자가 누구였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것도 네. 예, 그렇게 얘기할 가장 수 많은 있습니다.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다만 저희가 지금 그거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 회장의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유입이 됐고 예. 그것이 실제 끌려오는 과정이 어땠으며 예. 우 회장이 여기서 도모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이익이 뭔지 예. 이런 부분들이 언론 취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사실 우 회장이 접근도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명확히 규명이 된다면 이 구도를 보다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요. 이 방금 얘기한 녹취록에 따르면 우 회장도 결국 이쪽에 관여하게 된 게 조범동 씨로부터 여기에 내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오촌 조카고 뭐 오촌이란 얘기 안 했을 수 있죠. 네. 내 조카고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펀드에는 조국 수석의 돈도 들어와 있다. 꽤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건 얘기를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투자하시는 분들 취재를 해보면 그런 네.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분위기만 그러니까, 네, 분위기만 해도. 풍기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어디선가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소재입니다. 어떤 소재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책 사업으로 지정된 어떤 배터리 사업, 그리고 거기에 신기술 응급제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 있는 구조로 이 펀드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금융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거가 되겠는데 힘 있는 사람 돈이 들어와 있고 네. 소재도 있고 그 다음에 익성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니까 네. 구조적으로만 보면 이 투자의 구름 이거를 흔히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의 용어로는 테마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테마주, 합니다. 조국 예. 테마주 네, 이런 거. 테마주를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검찰도 얼마 전부터는 그 구조로 이 사건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펀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이 구조를 좀 알아야 결국 조범동 씨는 조국 장관의 조카긴 하지만 네. 오촌 조카긴 하지만 조국 장관의 혐의로 이게 직결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정경심 교수, 네. 조국 장관의 처 정경심 교수가 있는 건데 이 오촌 조카가 주도했던 코링크 2기 네. 더 영향력이 커지고 뭔가 더 많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 코링크의 2기 때 네. 정경심 교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네. 좀 더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두 가지 정도 전제를 해보죠. 검찰이 그린 그림인지 아니면 야당이 그린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 코링크피라는 펀드에 정경심 교수가 설립부터 운영, 투자, 그다음에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까지 전체를 실제로 소유하고 차명으로 소유해서 다 예. 한 거 아니냐. 이 그림, 이 큰 그림에서 어떤 축들이 깨졌는지는 지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 다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이기 과정, 그러니까 코링크 펀드의 임의적인 규정이지만 그러니까 2017년 이후 시점의 과정에서 예. WFM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주가 조작이라든지 허위 공시 그리고 거기서 횡령의 예. 공동 횡령 이런 혐의들이 정경심 교수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라는 이제 검찰의 시각으로 야당의 시각이라는 네, 거죠. 보고 있는 과정인 거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아직 규명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지금 어쨌든 조범동 씨는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등 사기, 부정거래, 횡령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정경심 씨의 공모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남아 있는 그 구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김환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이나 네, 혹은 여러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네, 나의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네. 이런 정도의 그림인 것 네. 같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 거래랑 회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전문가들이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쟁점, 돈의 흐름을 봐야 되고 들이 그래야 많아서 하는데요. 예. 근데 저희가 뭐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쪽도 취재를 해보고 예. 조국 장관을 이제 반대하는 쪽 전문가들도 취재를 해보면 예.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요 구도,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그림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웰스 CNT, WFM, IMF로 이어지는 이 구조에서 자본시장을 뭔가 교란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예. 그게 허위 공시든 아니면 주가 조작 문제든 이미 한겨레가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허위 공시를 앞두고 주식을 했다가 비싸게 된 과정에서 이제 파는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오천저가 처명의로 그렇죠, 네. 됐다는 거죠. 조범동 씨죠. 네네, 조범동 씨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 움직임이 예. 이제 금융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좀 전형적인 주가 조작 혹은 테마주를 만들어서 예.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던 과정으로 예. 이제 보여진다는 예.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실제 이 수사를 좀 해본 사람들이 보면 딱 이렇게 아주 맵시 있게 이루어진 예.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혐의들이 나온다면 예.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공방이 오가겠습니다만 좀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좀 쟁점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의 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네. 답을 안 했는데 네. 조범동 씨의 경우 뭐 네. 테마주를 만들려고 네. 했고 주가 조작을 시도한 정황도 있고 횡령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해서 의혹이 많아서 네, 네. 그런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네.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제가 질문드린 거는 네, 정경심 씨가 여기에 어떻게 될 거냐? 정경심 교수가 네. 관여한 네.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취재 결과에서 나온 게 있냐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보도했던 건 아까 허위 공시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이 네. 차명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것도 조범동 씨의 처가 네네. 거래한 것이 결국 그 돈의 출처가 네네. 정경심 교수 아니냐. 네. 그러므로 정경심 교수가 하려는 걸 그 이름으로 거래를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뭐 그런 거죠. 이제 의도죠. 예. 왜냐하면 그들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나 처가 그렇게 목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용했겠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의 의혹에서 보면 그게 정경심 교수 쪽에서 온 자금이 아니냐 이런 이제 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것도 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예.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차명 주식을 보유했는가의 여부입니다. 차명으로 뭔가를 보유했는가의 네. 여부.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예를 들면 그 조국 장관의 조카가 보유한 주식이나 혹은 네. 그 조카의 처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가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검찰도 보고 있는 혐의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종이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전자주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나요? 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이것을 내가 이제 차명으로 이 사람 이름으로 했는데 네. 전자주식으로 갖고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이 팔아버려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차명이라고 한다면 예. 이 사람은 주식을 갖고 올드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주권 명부를 내가 가지고 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명의를 빌려줬지만 이 명의대로 막 함부로 매매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오늘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배경에는 혹시나 그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 포함되어 뭐 이런 있을 거라고 것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겠네요. 수사가 세 바퀴로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가 이제 그 자식들의 입시 관련된 문제에 대한 수사가 있고 예. 이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가 있고 웅동학원 관련된 수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이제 한 80% 수사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직접적인 증거 집에 두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증거들이 예. 있다면 이제 그거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게 있으면은 진작 치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검찰의 이런 그림, 네. 검찰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구도에 네. 대해서 정경심 교수 쪽은 해명한 게 있나요? 아직 뭐 구체적인 해명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제 조각조각 이제 파편적으로 나오고 네. 있는 사실들에 다 반응을 하기는 사실 괜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체적인 해명이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 구조와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뭐 차명 주식이라고 보이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잖아요. 조국 장관과 그런 내용을 공유를 했거나 네. 조국 장관이 그렇게 하라고 네. 아내에게 네. 얘기를 했다거나 네, 네. 이런 게 있어야지 조국 장관의 혐의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갖고 조국 장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사실 이제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지는 않았고요. 네. 요 사모펀드 건 관련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지금 네. 이제 정황과 구조로 봤을 때 일부 차명 주식이라든지 자본시장에서 부정적 사기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네. 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정경심 교수는 아니라고 주장을 할 거기 네.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검찰이 입증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주요한 것들이 아마 진술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네. 관계자들의 진술. 그러니까 보통 주식 범죄나 주가 조작에서 누가 부냐면요. 네. 바지 사장들이 붑니다. 바지 사장. 네, 왜냐하면 그 주가 조작을 한 행위에 실질적 내가 대표인데 사실 이거 내가 서류상 대표라서 이걸 한 거지. 잘못하면 뒤집어 쓰는 거 쓰니까요.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라고 본다면 예. 그런 쪽에서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여기의 그림에서는 바지 사장이 뭐 이상훈 대표 같은 그러니까 명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던 예. 코링크 P의 마지막 대표라든지 아니면 그 전 대표들 서류상 대표. 네, 서류상 대표들 예, 이런 예. 분들이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책임을 예. 지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진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어쨌든 전모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코링크 2기에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면 그것에 앞서 규명돼야 하는 건 코링크 2기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예. WFM 우회장과 예. 관련된 대목인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검찰이 아직 우회장에 대한 뭐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예. 하고 있는데 뭐 조사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1기 때 왜 이렇게 익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보이는 거지? 예.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이기 것처럼 때는 네. 신성 쪽을 좀 더 수사를 해보면 조금 네. 그림이 명쾌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여기에 가장 돈을 많이 넣은 투자자고 1기 네. 때 익성. 2기 때 이 신성석유 쪽이 가장 돈을 많이 넣은 네. 투자자인데 이 대목이 좀 비어 있다 이런 네. 그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쭉 보면서 그 뭐 200배를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도 복잡하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추정하는 그림을 한번 네, 말씀드려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다, 그렇지 네.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경심 교수의 경우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그게 돈이 중간에 어떻게 쓰였든 간에 나중에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네. 실제 계좌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제 신탁까지 한 마당에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돈을 빌려줬고 이 오천 조카라는 사람이 주식이나 펀드도 잘 알고 그러니까 좀 빌려준 돈을 가지고 많이 부풀려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 수익이 크면 사실 원금 손실이 늘 네. 따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좀 많이 불려줬으면 좋겠지만 나는 원금 손실은 절대 원치 않아. 네. 따라서 이게 뭔가 좀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네. 꼭 대여금으로는 챙겨두고 네. 그 뭐라 그러죠? 쓰는 거 차용증, 네. 차용증 같은 것도 받아두고 네. 최악의 경우 담보도 잡아두고. 예, 네. 그 펀드가 관련된 회사들이 망하더라도 원금 손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게끔 하지를 않았겠나 싶고요.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 이 사모펀드라는 건 너무 명확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건데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아니라면 이거 아마 사건이 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금융사이드에 있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 정도 잡주를 갖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투자들, 그러니까 상장 뭐 상패 직전에 회사를 유지를 시켜놓으면서 신기술이 여기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네. 주식을 띄워서 뭐 이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수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벌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도 약간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이 사건이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관련의 욕망이 관련돼 있지 않다라면 검찰은 사실 수사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시급성이나 당위가 별로 없는 사건이죠.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네.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욕망을 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심지어 고위공직자가 간접투자 방식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용인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후에 현행 법률상의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적 사기 거래를 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지금 그 혐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랬을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반론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범동의 행위 네. 이상으로 정경심 교수의 법법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하는 예.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그리고 물론 지금 정경심 교수의 구체적인 입장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예.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아마 다 그 반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사모펀드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내용이 네. 오전에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들어간 데다가 몇몇 언론에서 조선과 동아 네. 약속이나 한 듯이 조국 장관 PC에서 자녀 인턴 증명서 네. 파일이 발견됐다. 네. 고 알려졌다. 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와서 오히려 또 이제 사모펀드 하다가 다시 자녀, 사모펀드 자녀. 그러다가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한 덩어리 네. 웅동학원으로는 또 언제 튈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을 했으니 네. 또 뭔가 내용들이 나오는 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내용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네. 나오잖아요. 네, 지금까지 구조로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죠. 특정 언론을 통해서 네. 꼭 나오지요. 지금은 아까는 뭐 짜장면이 몇 그릇 들어갔니만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김한 기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정경심 교수 관련돼서도 더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면 취재 내용이 잡히면 언제든지 전화로 저 오늘 출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